내가 회사를 그만둘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다. 야, 그 좋은 직장을. 밖은 지옥인데 어쩌려고 그러냐. 얘가 배가 불렀네. 와 같은 얘기들. 아무튼 회사를 그만둔 지 내년이면 벌써 10년이다. 나에게 걱정 어린 조언을 건넸던 지인들을 다시 만나면 그들은 하나같이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그 중에는 밥은 먹고 다니냐 와 같은 안쓰러운 표정도 있고,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와 같은 고소한 표정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짓는 표정은 뭔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애써 참는 듯한 표정이다. 내 생각에 그들이 진짜 묻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 아닐까 싶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냐? 유튜브에서 분석한 내 채널의 주요 연령층은 25세에서 34세라고 한다. 아마도 한창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들일 것이다. 간혹 이렇게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은 좋은 회사를 박차고 나온 나를 선망의 대상처럼 바라보기도 한다. 내 생각엔 그들 역시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것 같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냐고.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대답해 보려고 한다. 일단 첫 번째, 경제적으로 정말 쪼들린다. 따박따박 들어오던 월급, 가끔씩 터지던 인센티브가 눈물나게 그리워진다. 3만 구독자 정도면 유튜브로 많이 벌지 않냐고 묻고 싶을 텐데 진심으로 채널 바이 채널이고, 내가 하루에 버는 수입을 굳이 따지자면 스타벅스 한 잔값 정도 번다. 다행히 영상 디자이너로서의 끈이 남아있어서 간간히 프리랜스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너무 불안정한 게 사실이다. 두 번째, 상식 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상식 밖의 사건들이 폭탄처럼 터진다. 솔직히 사회활동이 다 전쟁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회사라는 공간은 밥그릇이라도 갖춰진 요새였다면 회사 밖은 진짜 전쟁통 그 자체이다. 회사는 일정 부분 선별된 사람들이 입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식과 예의를 갖추고 소통한다. 좋은 회사일수록 어느 정도 품위 있는 사람들과만 엮여 살게 되고 오래 다닐수록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된다. 운 좋게 첫 회사부터 그런 회사를 다닌 나는 점점 현실 세계에 대한 면역력을 잃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면역력을 상실한 채 바깥에 나오다 보니 혹독한 병치레를 해야 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밥그릇 하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뒤엉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한정된 공간에서 좁은 시야로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시시각각 터지는 폭탄들 속에서 꽤 긴 시간 동안 무력감을 느끼며 방황해야 했다. 아니, 솔직히 지금도 그러고 있다. 세 번째, 명함 한 장이면 깔끔하게 설명되던 내가 없어진다. 특히 나처럼 N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 만나서 나를 소개할 때 어느 직업으로 나를 소개할지 고민스럽고, 내 상황을 전부 설명하자니 너무 구구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약간 불편한 감정을 겪게 된다. 일례로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헬스장을 등록했던 날이 생각난다. 회원 등록 절차를 밟다가 나는 살짝 당황했다. 직업란에 회사원, 학생, 자영업 등등의 체크박스는 있는데 프리랜서는 없었던 것이다. 그때 트레이너분이 슬쩍 다가와서 내 표정을 살피더니 전업주부시죠? 라고 물으며 내 볼펜을 가져갔다. 그러더니 기타 박스에 체크하고 그 옆에 가로를 치면서 주부라고 적는 것이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직업을 마음대로 적어버리는 그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굳이 또 거기서 아니 나 일한다고 왜 프리랜서 박스는 없냐고 묻는 게 더 힘 빠질 것 같았다.
실제로 주부인 것도 맞고. 그렇게 한동안 오전 주부반에 배정돼서 열심히 줌바 댄스를 췄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명함 한 장이 채워주던 나의 존재감, 소속감 같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여기까지 온갖 힘 빠지는 단점들만 쓰고 보니 나를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던 어린 친구들에게 살짝 미안해진다. 아마 베티라는 사람이 현재 꿈꿨던 목표를 이뤄낸 상태고 돈도 꽤 벌고 소위 말해 잘 나간다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을 텐데 당장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 뭔가 더 미안하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잘된 사람 얘기만 듣기보다는 나처럼 고생길을 겪고 있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 좋다는 것이다. 그건 진짜 내 경험상 확실하다. 최근에 만난 어떤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게 계속 회사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지. 으이구. 그때 나는 그 망할 떵떵이라는 단어에 꽂히면서 속에서 화가 치밀었었다. 떵떵? 그때 나는 떵떵해도 되고 지금의 나는 초라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워딩에 발작 버튼이 눌린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요즘에 내 생활이 많이 게을렀기 때문이다. 그런 말에 발작 버튼이 눌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려면 나 스스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직업도 일정한 수입도 없지만 뚜렷한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을 누가 감히 초라하게 여길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워딩에 발작했던 것이다. 스스로에게 당당해야 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데 풀어진 생활을 해오던 내가 그 워딩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쩌면 당연했다. 물론 당당과 떵떵은 엄연히 다른 말이지만 결국 너무나 뻔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려면 근면성실함은 무조건 1순위 자질이다. 특히 나는 직장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의 생활 패턴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을 만한 루틴을 계획해야 된다. 회사 다닐 때 7시간을 잤다면 지금 나는 6시간만 자는 게 맞고 회사 다닐 때 평균 8시간을 일했다면 지금 나는 9시간 일하는 게 맞다. 왜냐면 이제 내가 이 배의 유일한 선장이자 선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할 때 내 노를 대신해서 저어줄 동료가 이제는 없다. 나를 위해 나침판을 대신 봐줄 사람도 날씨를 체크해줄 사람도 없다. 모든 일을 전부 알아서 스스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바쁘고 당연히 더 부지런해야 된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빡빡하게 산다면 프리랜서로서의 삶은 도대체 뭐가 장점이냐고. 물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처음 1년은 느즈막히 일어나서 여유롭게 모닝커피 마시는 일상이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그 일상이 행복한 게 아니라 불안함으로 번져가고 계속해서 한쪽 마음이 불편했다. 그럼 또 여기서 누군가가 아닌데? 그런 일상에 만족하는 프리랜서들도 있던데? 라고 반박한다면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이 봤다는 그 프리랜서들은 아마도 이미 그 업계에서 대단히 앞서 있는 사람이거나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일 것이다. 나는 오늘 퇴사를 고민하는 어린 친구들에게 빨리 그만두고 로망을 실현하세요. 더 높은 꿈을 향해 달려가세요. 와 같은 달달한 소리는 못하겠다. 왜냐면 퇴사할 때 나는 그래도 내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퇴사를 고민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운 좋은 나와는 달리
현실적인 상황이 전혀 받쳐주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망이나 청춘, 낭만 같은 단어는 그 친구들의 고민에 비해서 너무 가벼울 것 같다. 단지 내가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퇴사 이후의 쓴맛들을 가감없이 말해주고 싶었다. 내 경험담을 각자의 상황에 대입해보고 그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길 바랄 뿐이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떵떵 아닌 당당으로 한번 정해봤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나는 욕심을 버린 게 아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내 꿈을 이루길 바라고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대가도 바란다. 그렇지만 훗날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절대 떵떵거리는 인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퇴사가 준 선물 아닐까 싶은데 회사를 나오고 나니 비로소 보이게 된 것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준 것 같다. 전쟁터에 나오다 보니 정말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흥망성쇠까지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타인의 인생은 절대로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직업은 어디까지나 직업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떵떵거린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이만큼 잘났어 라고 소리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내가 그런 인간이 된다면 퇴사 이후에 진짜 생고생 끝에 깨달은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퇴사 이후에 얻은 이 반짝거리는 보물을 끝까지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고 싶다. We pour these words across a page. I think they're pretty neat to play for the panel.